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입장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당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는 분입니다. 김형동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김형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일단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 절차가 모두 끝났는데요. 좀 총평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논평으로 냈었습니다만은 음, 정말 암담하다. 국민의 생활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특히 수사 행위에서 국민들과 힘없는 약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음, 그런 검수완박법이 통과됐다. 아울러 예, 공무원 범죄나 선거 범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권에서 음, 제외되면서요. 음, 사실상 힘 있는 자들은 검찰의 수사 칼날을 피하는 음, 그런 야합이라고 평가받아도 할 말이 없는, 음. 국회가 그 국민을 위한다는 책임을 방기한 아주 무책임한 입법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민주당 고민정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아주 이제 그 비판적인 입장이 그러니까 내놓았는데 어떤 입장이냐라고 물었더니 오히려 예. 거꾸로 국민의힘이 입법기관으로서의 자존심을 버렸다 이렇게 이제 그 비판을 하더라고요. 이유가 예. 뭐냐면 예. 위원총에서 결정한 내용을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전화 한 통으로 뒤집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장을 예. 하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뭐 경위야 어떻게 됐든 저희가 원내대표께서도 몇 번 말씀하셨고요. 네, 권성동 대표 말입니다. 예, 그리고 저도 그저께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 어떤 입법도 국민들 의사에 반해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네, 또 어떤 합의도 국민들의 눈높이를 벗어나서 하회하는 법을 만들 수는 없는 거죠. 음, 형식상으로는 박병석 의장의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었지만 네. 그 내용이 알려지고 국민들께서 이 법은 전혀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물론 간접적으로 여론이나 이런 동향을 통해서 파악했던 부분이지만은 결론적으로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제안을 한 것이죠. 네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표적으로 검수 완박 중에 특히 가장 국민들이 곧장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공무원 범죄나 선거 범죄에 대해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결국 정치인들이 본인들에 대한 수사, 그다음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여야가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에 직면했고, 그렇다면 처음부터 다시 이걸 훑어봐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국민의 뜻을 쫓는 것이 음흠. 입법기관으로서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좀 훑어보기 위해서는 사개특위에 좀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오히려 이제 그 민주당하고 다시 협상을 하는 게 그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사개특위도 전체 8개 합의 조문 중에 유기적으로 하나 일체가 돼 있는 예, 것이죠. 예, 예. 사개특위만 들어가서 될 문제는 아니고 이게 중수청 음, 한국형 FBI를 만들기 위한 음, 특위인데요. 예. 그 부분만 따로 떼어내서 이 얘기할 수는 없다. 이미 음, 주춧돌이 검수완박이라는 검찰청법 형소법 개정안이 음, 이렇게 잘못 놓인 입장이기 예, 때문에 예. 그 위에 어떤 집을 짓는다 해서 음흠. 그게 좋은 집이 되기는 어렵겠죠. 저희가 원하는 것은 애초부터 검찰청법하고 형소법 전체를 다시 한번 음.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재설계를 아, 하자라는 간명한 주장입니다. 예. 재개정에 나서야 된다 이런 입장이네요, 정리라면.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민주당이 뭐 재개정을 받을 그 가능성 거의 없어 보이는데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세요? 혹시 좀 당에서 저희 내부 논의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흔히 말 행정부 예.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겼지만은 음, 이른바 여의도에서는 여전히 소수 110여 석에 불과한 야당입니다. 네네. 늘 그래왔듯이 21대 국회가 여소야대, 음, 죄송합니다. 야가 워낙 우리 당이 의석수가 적어서 힘이 없다라는 평가를 받았고 이 음, 부분에 대해서 늘 국민들에게 바른 정치로 호소했던 것 같습니다. 음, 대표적인 게 임대차 3법도 있었고요. 네. 언론중재법 상황에서도 비슷한 저항을 했었습니다. 음흠. 그리고 저희가 늘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했을 때
이후에 국민들께서 늘 또 저희를 지지해 주셨지 않는가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네네. 뭐 국민들께 저희가 호소하고 직접적으로 이 법이 잘못됐다, 민생하고는 관계없다. 오히려 힘없는 약자들은 그동안에 누려왔던 법률 서비스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죠. 헌법상에. 네네. 이런 부분을 사장시키는, 암장시키는 그런 법이다라고 호소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그 수석 대변인 모신 김에 몇 가지 하나 좀 더 예, 여쭤볼게요. 말씀 주십시오. 예, 예. 청문회 관련해서 어제 그 정호영 후보자 청문회가 그러니까 진행이 되다가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을 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게요. 그것도 참 이해가 할 수 없는데 네. 아직까지 짧은 정치 이력이지만은 다수 여당 그 청문회를 주도하는 그런 당 아니겠습니까? 네. 그분들이 자리를 떴다. 음. 아직까지 보기 어려웠는 건데요. 예. 뭐 흔히 말하는 국회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겠다고 늘 공언해오던 여당의 기존의 어떤 입장하고도 상당히 모순되는 부분이어서 저도 뒤늦게 봤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럽다라는 네. 말씀드립니다. 자, 어제 김인철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선언을 했잖아요. 예, 예. 일단 좀 그거에 대한 평가도 좀 함께 여쭤보고 싶은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하십니까? 뭐 그 부분은 본인 후보자가 예. 결단을 내리고 물러선 거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뭐 계기는 어쨌든 경우야 또 본인이야 또 뭐 청문회 갔다면은 밝힐 수 있었겠지만 개인 판단 존중하고 또 예. 후보자가 물러서는 마당에 예. 더 이상 좀 명예를 지키겠다라는 발언까지 했기 때문에 저도 그 취지를 존중합니다. 그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도 혹시 자진 사퇴의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모든 것은 국민의 뭐 시선, 눈높이에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뭐 예. 위법성이 드러났다, 안 드러났다를 지금 가지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 어제 청문회를 통해서 그동안 저희가 좀 우리 당내의 의원들마저도 좀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 조금은 해소됐다라는 정도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점이 그랬던 건가요? 저 아드님하고 따님, 그 아들, 딸의 그 의전원 입학 관련된 것이 가장 예. 쟁점 아니었습니까? 흔히 예. 말하는 부모 찬스, 아빠 찬스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그렇죠. 부분이었죠. 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른바 전형 요건이 그 전하고 2017년이었던가요? 17년, 18년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예. 실력이 그전 요강에 따르면 부족했지만은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었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사실 국민들께서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 아니었던가 싶어서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아빠 찬스다 그리고 여타 그동안에 봐왔던 부모님 찬스를 이용해서 그 스펙을 쌓고 그 다음에 대학교에 가고 뭐 이렇게 했던 부분과 관련돼서 국민의 시선이나 눈높이에 맞는지는 변론을 하고 네. 본인의 이러이러한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은 좀 충분히 소명이 되지 않았나라는 것이 뭐 생각입니다. 평가가 좀 많이 든가 다른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인터뷰했던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예를 들어서 그 딸 그 이제 제3 고사실에서 만점 줬던 부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후보자가 말한 적도 있었고 확인이 됐고 어제 청문회에서 그다음에 아들의 자기 기술서도 1년 전과 1년 후의 기술서가 똑같은데도 점수 차이가 40점 이상 났다. 이런 점을 아주 강조를 하던데 지금 평가가 전혀 다릅니다. 의원님의 평가하고. 예, 그동안에 의문이 제기됐던 것들에 대해서 청문회 공화를 통해서 다 할 수는 없었지만 우리가 조금은 그 간극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맞았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 저도 기사를 보고 그다음에 잠깐 회의장을 영상으로 봤었습니다만은 끝내 민주당 의원들은 퇴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끝까지 국민들께서 방금 그 부분이라 문제가 있었다라고 고민정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끝까지 그 부분을 국민들에게 고민정 의원의 주장이 맞다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확인을 시켜줬었던 것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은 됩니다. 예. 일단 근데 이제 이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분은 사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굉장히 급하죠. 왜냐하면 그 위헌적인 상태로 정부를 출범시킬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요. 우리는 헌법상에 총리가 이 강요를 된 그 재청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급하다. 그리고 일주일도 안 남은 대통령 윤석열 정부 출범식을 앞두고 지금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닌가 국민들께서도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틀간 청문 일정이 모두 끝났는데 임명동의 봤는데 무리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당에서는? 참 뭐 어려운 질문입니다. 가장 어려운 질문인데 네. 뭐 이게 또 아전인수격 해석은 되면 안 되지만은 이틀 동안 벌어진 청문회에서 흔히 말하는 한덕수 후보가 도덕적으로나 어떤 실정법상의 위반이 있었느냐라는 네. 것에 대해서 또 보면은 그렇지는 않았었거든요. 표현이 좀 어눌합니다만은 한 방이라는 건 없었죠. 단 이제 본인도 말씀을 그 청문회장에서 몇 번 이제 고개를 숙였습니다만은 이 공직자 퇴임하고 이른바 큰 법무법인이나 이런 데 가서 네네. 과도한 어떤 수수료를 받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몇 번 고개를 숙였고요. 네.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시길 바라고 어. 빨리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국무위원들을 갖추고 네. 출범해야 국민들의 지금 민생 코로나 이후에 한 2천만 명 알겠습니다. 가까운 국민들이 피해를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빨리 민생에 전념할 수 있도록 거대 알겠습니다. 여당인 민주당도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예.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형동 의원이었습니다.